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상당히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이 많은 분들에게 WPI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WPI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알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 길을 찾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WPI 이 워크숍, 뭐 초급, 중급, 고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WPI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더 잘 알고, 심지어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시고 또 심지어는 WPI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졌다.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살기는 살았는데 이렇게 나의 삶이 즐겁다고 표현하면 되나? 그럼요. 즐겁대요. 즐겁기만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저 옆에 계신 분이 상당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이 젊으신 분이라서 사는데 무슨 이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WPI를 통해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고 또 삶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원래부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러면 저한테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래서 나오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러면 오늘 한번 과연 WPI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내가 WPI를 통해서 어떤 삶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됐는가, 뭐 그걸 간증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읽음으로써 삶에 어떤 변화가 또 생겼는가, 이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WPI를 활용해서 가르칠 맛 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4번의 수능, 4번의 임용고사로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요. 이 숨기고 싶을 만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WPI를 배워서 그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분들도 충분히 저처럼 또는 그 이상을 하실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뭔가 뭘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교사가 되고 나서 2년차 때 바로 슬럼프에 빠졌어요. 제가 교사로서 하는 교육이 관리자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교육 행사를 위해 동원된 사람 같았거든요. 수업 준비나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공문을 봤어야 됐고, 컴퓨터가 그 프린터가 몇 대인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했어야 됐죠. 더욱 괴로웠던 것은 제가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이들의 삶에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저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제 삶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주요 과목을 열심히 가르칠 때면 입시 도우미가 된 건가? 이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WPI를 통해서 교사로서 저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문가 과정, 지도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담과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 상담을 어떻게 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등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하시면 네네. 근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최근에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 기념으로 아이들이 저에게 롤링페이퍼와 편지 등을 선물로 줬는데요. 재밌게도 눈물 나게도 그 내용이 한결같이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WPI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WPI 심리검사로 아이들 자신과 아이들 스스로 친구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 관계 변화를 체험했거든요. 몇몇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특성에 어울리는 공부법도 배우고 있고요. 특히 학교 교육과정이 품기 힘든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번 저희 황심소에서 자기소개 그림책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저에게 상을 줬어요. 네, 상상 그 이상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제가 마음이 뭉클했냐면 그 뒷장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존재감을 찾았습니다 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별함을 이 아이는 특이함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숨기며 살았던 아이디얼리스트 아이였는데, 저랑 만나고 나서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존재감을 찾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해서 학급 임원조차 불편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교 회장이 되었거든요. 얘 공약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림책 토론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생님의 도움 없이 직접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얼리스트로서 자신의 매력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를 직접 실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온 아이의 편지예요. 네. 오.
근데 저 아이가 몇 학년인데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5학년 때 저를 만났고요. 네. 올해는 6학년 됐습니다. 6학년인데도 계속 담임생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저는 올해 5학년을 맡고 있어서 그 아. 아이는 이제 저랑 같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 뭐 원망이나 복수의 편지가 아니라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이 감사의 편지를 네네네. 이 학생은 혹시 현재 맡고 있는 담임생한테는 편지를 줬는지 혹시 물어봤나요? 분명히 줬을 거라고 믿고요. 아, 줬을 거라고 믿죠. 네네네. 우리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일단 돼요. 저에게 준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상상 이상 그 이상의 상을 네,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럼요. 아니 뭔가 지금 혹시 대체 어떻게 WPI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었길래 이런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니 선생님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냥 이거 그냥 쓴 거죠? 이게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아이의 모습이어서 이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만도 한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네.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3월에는 되게 조용한 아이였어요. 근데 WPI 검사를 하니까 아이디얼 휴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조용할까라고 했을 때 셀프가 반토막 나는 아이였거든요. 셀프가 반토막이 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과 다른 부분을 친구들한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믿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거 아이디얼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네.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네. 3월 어느 날인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연습장에. 근데 그 그림이 너무 감각적인 거였어요. 감각적이라는 건 상당히 센슈얼하고 섹슈얼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였냐면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네. 그 우울함이라는 우울함.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창문이 있고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게 네. 녹아내리는 듯한 그림을. 그 녹아내리는 달리의 그림 그거하고 네.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도 아이디얼리스트니까요. 너무 멋지잖아요. 몽환적인. 네,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학교 교실 TV로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 박수를 친 순간부터 이 아이는 자기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게 시작된.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나씩 자기 그림을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온 것만큼 저는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의 생각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는지 무엇을 네. 말하고 싶은 건지를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얘가 신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가 보고 인정해주고 네. 또 자기 마음이 그 그림에 담겨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나 인정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네.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네. 반 아이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었대요. 그러면 야, 너 그림 되게 감각적으로 잘 그리는데 혹시 언제부터 좋아했니? 그랬더니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 네. 놀랍게도 좋아하는 작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피카소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4학년 때 피카소 책을 사서 네. 작품도 보고 읽을 정도로. 이야, 선생님이 네. 대한민국에서 피카소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 편지를 잘 갑오처럼 보관해뒀다가 네, 진짜 피카소가 되면 제가 잘 쓰려고요. 그러게요. 자신의 특별함을 특이함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숨기고 살았던 아이의 로부터 받은 상장. 네, 이 아이가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다녔었대요. 아이고,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음의 길로 갔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술학원을 끊고 그림도 안 그렸었는데 네. 그 5학년 때 다시 시도를 해서 저한테 보여준 게 새롭게 보여준 시도였고
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네. 아이디어리스트다 또 WPI를 몰랐다면 혹시 그런 상상을 하기가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선생님이 WPI를 알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활동을 한 게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내셨나요?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5년 차쯤 되는 5년 것 차. 같아요. 네. 그럼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교육이 뭔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행정 직원으로서 내가 입시 도우미가 된 듯이 이 진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 그때 이 아이의 상황과 같은 그림을 봤으면 선생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딱 여기까지였겠죠. 멋지다. 끝. 왜냐하면 그렇죠. 나쁜 소리는 하기 힘드니까. 어른들이 보면 얘가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느낄 만한 내용들이거든. 아이디얼리스트의 그림은요, 가끔씩. 아,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자기만의 생각을 독특하게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이의 그림이지만. 그리고 WPI를 배우고 나서 얘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길이 얘 살 길이다를 배우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표현하게 될까,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요. 아, 선생님이 WPI를 배우면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거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살 길을 마치 마련해 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와, 놀랍네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WPI를 배운다라는 거에 대한 에센스를 아시게 되셨을까요? 선생님은 머리가 원래 좋으셨어. 지금 인물을 보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4번이나 임용고사에 그러니까요. 떨어질 정도의 머리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저걸 써놓은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솔직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 하나랑 네.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그렇죠. 있었어요. 네. 수능을 4번이나 쳐가지고 대학을 가고 임용고사를 4번을 본다. 저는 이런 분이, 그리고 이런 분이 WPI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웬만하시면 다른 거를 좀 알아보시죠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경험을 했던 것 자체가 제가 공부를 재밌다고 느낀 때가 네. 그 재수할 때였거든요. 네. 두 번째 수능 볼 때. 오. 저는 그 전까지는 수학 시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 근데 수학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 인강을 잠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보고 나서 교과서만 중학교 1, 2, 3 공통수학 수원수2 이렇게 해서 교과서만 따로 해서 책 읽고 내용 보고 책 덮고 제가 손으로 써서 설명하고 네. 그게 나중에 WPI를 배우고 나서 아이디얼리스트가 살아남는 공부 방법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네. 수능을 수능을 볼 재수하고 정도였으니까 네. 적어도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군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좋은 걸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변화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이도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저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면은 제가 이제 안테나가 세워져요.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아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보기에 아주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아이인데 꼭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죠? 보통은 25 전후로 있는데 25 전후로 저희 있고. 학년은 22, 3명 정도. 네. 그런데 그 22, 3명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있는 애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으면 나머지 애들한테는 WPI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맞은 운때가 좋았어야 됐지. 그냥 보통 뭐 한 10명, 20명 그런 애들한테는 뭐 저 선생님 왜 저래?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극적인 변화를 보는 거는 1년 안에 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네. 특히 이제 로맨티스트 아이들하고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들한테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로맨티스트 애들이 학교 생활 참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힘들게 꾸역꾸역 다니는 애들이 로맨티스트 애들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3월에 딱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교실,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는 순간부터 얼음이 돼 있거든요. 얼음이 된다는 건 얼어버렸다는 이렇게 거죠. 얼어서 긴장하고. 눈동자만 이렇게 굴리는 그런 느낌. 눈동자는 그래도 안 네. 얼었군요. 네, 훌륭하네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가까이 가서 뭔가 이야기할 때쯤 되면 항상 경직이 되는. 그러게요. 그 애들이 사실은 공부도 참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낯선 환경에서 그냥 얼어버리는 상황이고 네. 저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그런 애들을 대해주기 시작합니까? 저희 반 아이들을 이제 3월에 WPI 검사를 하고 나서 먼저 3월에 딱 네네. 누가 누군지 모를 때 네, 정체를 모를 때. 까라 네네. 뭐 이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최대한 빨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좀 적응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서 로맨티스트 아이들한테가 이 WPI를 설명할 때 걔네들이 반응을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해요. 근데 눈동자로 그렇죠. 모든 걸 말해요. 이렇게 해요. 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너희들이 천천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야. 너희들이 친구가 많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많으면 더 괴로워져. 맞아요. 굳이 너희들이 불편한 거를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네, 눈빛부터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 보면 그 로맨티스트 아이들을 대하는 모드가 따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오, 선생님 로맨티스트 모드. 네, 네, 저 네. 로맨티스트라고 생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절대 빨리 다가가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연애할 때 참 네. 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를 먼저 누구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보통 쉬는 시간 다가갈 때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아, 그렇죠. 로맨티스트 애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애가 혹시 나 잘못해서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죠. 뭐 할 말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1대1로 대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별로 아이들이기 없죠.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되게 경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최대한 단짝 친구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주거든요. 선생님 확실히 핵심을 아시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예. 작년에나 지난해나 뭐 좀이라도 친한 친구 있으면 이제 자리 배치부터 걔랑 무조건 같이 앉힙니다. 오.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 불안감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 많은 교사들이 사실 반의 학급 경영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정작 개개의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것인가 이럴 때는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이 규칙을 지켜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만 강조하지 각각의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라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각각의 아이들마다 적응하기 참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모르니까 더 힘들어하는 로맨티스트 선생님들 특히 더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WPR을 통해 가지고 학급 경영 또는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에 즐겁게 적응할 수 있게 한 거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네, 특히 초등학교에는 로맨티스트 또는 로맨티스트 리얼리스트 높으신 선생님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 따지면 절반 이상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이디얼리스트 선생님 만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얼 선생님이 네. 초등학교를 간다는 거는 네. 거의 목줄 끼어가지고 끌려가거나 아니면 오셔도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섬마을 선생님 뭐 네네. 이런 걸 꿈꾸가지고 갔는데 섬마을에 해적들이 네. 가득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 로맨티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럼요,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대 가시는 선생님 분들이 학생들이 다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생님들은 휴머니스트 아이들과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들 이해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쟤들만 없으면 내 네. 교사 생활을 그대로 할 만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네. 처음 접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직생활 위기를 겪을 때 그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교직의 위기를 느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그 애들이 선생님 나를 무시한다. 네. 깔본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애들은 아무 죄 없어요.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 선생님하고 어떻게 내가 좀 친해지려고 하고 나를 좀 봐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애들이 행동하는데 네. 이 로맨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내 남자친구도 내한테 안 하던 짓을 지금 이런 느낌까지도 네. 상담에 오셔가지고 토론을 할 때 이거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 네.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그분들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 아이의 프로파일을 딱 보고 나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 아이의 원래 의미, 마음이 뭐다라는 거를 네네. 로맨 스님한테 네. 통역을 해주시는군요. 네네. 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선생님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시고 그렇죠, 그렇죠.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물론 그래요. 네. 내가 걔네들한테 무섭게 됐는데 애들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이 선생님이 본인이 그렇게 무섭게 한다고 애를 대하는 건 애들은 저 선생님이 참 웃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네. 이해도 하시기 참 힘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맨티스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수업 시간 태도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얘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금방 네. 까먹을 거예요 라고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아주 여러 번 설명이 필요하다. 아, 근데 선생님의 패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참으세요. 착한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딜 때 폭발하죠. 네. 그거가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지랄 발광이 되고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마귀알 몸으로 바뀌냐 이런 상황이 네. 되는데 근데 최악의 그 발작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수업 시간 도중에 반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의 수업 태도를 지적할 때,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10번이고 표현을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따르니가 되는 거고, 그러게요. 선생님은 왜 갑자기 네.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세요. 쟤네들도 떠들고 있는데 왜 맞아. 저한테만 그러세요? 나만 모두로- 미워해 이제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줄이려면 일단은 이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때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이 느꼈던 감정이나 선생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놀랍게도 잘 받아들인다 애들이.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로맨 쌤이 이해는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쌓아두기보다 아, 쉬는 시간대나 따로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네, 덜 쌓이죠. 오, 답답한 것들이. 훌륭하시네요. 네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뭐 또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앞에 2년 동안 얘기 나왔던 게 그 승진이냐 아니냐 모드로 제 진로를 고민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이디얼리스트로서 그 승진을 위한 점수 따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네. 그렇다고 안 하고 있기에도 또 애매한 상황이 맞아요. 돼서 고민하던 찰나에 WPI를 배우고 나서 제가 교사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지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히 만들어간다가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네네. 자기가 이 원하는 바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나면 학급 운영하는 방법도 수업도, 그리고 수업하는 내용을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안 가르치실 건가에 대한 기준도, 업무를 맡아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네.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노예나 마치 끌려온 죄수처럼 교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급의 주인으로서 네. 이 아이들을, 이 귀한 아이들을 진짜 영혼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을 나와 함께 만드는데 내가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학급을 경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예를 들었던 저 아이도 제가 WPI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 정도까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껴요. 저 선생님은 특별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특별한 교사로, 네. 이야, 아이만 변신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또 변신을 했다는 걸 네. 느끼는군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가르칠만 나는 교육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꾸역꾸역 제가 직장에서 돈 벌듯이 다니는 게 아니라 아,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맛이 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진짜 놀랍네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21세기에 진정으로 이 교사의 역할이 뭐고 스승의 역할이 뭔가를 선생님이 새롭게 지금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가르칠만 나는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나가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돼서요. 그래서 WPI 교육 전문 상담가라고 저의 정체성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르칠 나는 이 교실을 만들까, 또 교사로서 살아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생 상담을 해주고 네. 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담도 선생님이 해주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또 설정을 하셨다. 네네네, 맞습니다. 와, 놀랍네요. 네, 선생님
꼭 그거를 이 내년에는 그럼 그게 어떻게 또 실현됐는지를 네. 와서 또 간증해 주실 거죠? 네, 주기적으로 와서 네, 저의 경험 같은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 초등생들을 가르치면서 WPI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게 됨으로써 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특이한 애라서 가능하면 숨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 회장으로 나가고 자기의 특별함이 특이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재능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초등학생 시절에 이걸 느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앞으로 남은 삶이라는 거는 피카소 이상의 천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될 걸 생각하니까 저도 놀랍기만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료 교사들이 각각 그냥 학교라는 조직에서 월급장이로 어떻게 꾸역꾸역 내가 이거 때려치지 못해가지고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살맛나는 직업이고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또 아이들과 진짜 재미있고 살맛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 선생님들을 코칭하고 상담까지 또 하는 나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조성현 선생님의 이 경험담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진짜 WPI를 만들고 이거를 교육하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주여 저에게 어떻게 이 WPI를 주셨나이까 이런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연세대에서 제가 잘리기 전에 10년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를 더욱더 가르쳤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제가 65세 정년이 될 때까지 냅두지 않고 55세에 저를 잘라준 갑자기 연세대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기는 이런 또 변화가 생기네요. 진짜 놀랍네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로맨티스트 성향의 PT 선생님.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안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좋겠는데 회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지? 돈을 더 벌려면 레슨비를 올리면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어. 운동하는 회원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보고 회원 일지도 써보자.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회원들의 마음을 더 잡을 수 있을까? 허리가 약하니까 허리 운동을, 목이 안 좋으니까 목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운동 처방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나? 그런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저는 삶의 의미도 못 느끼겠고 생계를 위해 꾸역꾸역 일하며 먹는 것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며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황 박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그런 저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계속되네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PT 강사가 될 수 있나요?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저는 PT 강사라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기보다는 자꾸 회원들에게 필요한 운동은 이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으쌰으쌰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PT 강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동안 잘 나가는 PT 강사나 유명한 지도자분들의 말을 열심히 쫓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듯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PT 선생님의 오늘 상담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이랍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이렇게 계속 조그맣게 또 쪼그라들고. 네, 조그맣게 계속 맨날 있고 그러게요. 이런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본인 프로파일 보면 지금 로맨하고 트러스트도 일치하고 그래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 멋있는 프로파일이거든요. 로맨의 이 아름다움이 너무 잘 드러나는 그래서 참 회원들이 PT 선생님을 딱 보면 아 저분은 차분하게 나를 잘 지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선생님을 지도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내가 해달라는 거를 꼬박꼬박 해주는데 나를 조금 더 받아주고 나를 좀 더 도닥거려주고 나를 조금 더 밀어주고 하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거를 해주긴 하지만 그게 뭔가 더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못해. 그게 꼭 에너제틱하게 와 우리가 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타치를 하는데 딱 내가 가려운 부분을 착 타치해주는 네. 그 섬세함이 있으면서 나를 타치해주면 좋을 텐데 맞아요. 나를 요것도 타치하고 저것도 타치하는데 딱 내가 타치해줬으면 그 부분은 타치가 안 해주는 이야기를 하시니 맞아요. 이분이 내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드세요? 네. 그래서 뭔가 딱 연결됐다는 느낌. 맞아요. 저 선생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해줄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올라가봤자 7만 원짜리에서 나는 10만 원짜리가 되고 15만 원짜리
그런데 그 센터에서 15만 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10만 원짜리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네, 90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7만 원 쓴 사람이 이 선생님을 믿고 내가 1년 동안 이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내가 그동안 아팠던 허리 통증 싹 없어지고 남들이 나를 보면 한 10년 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는 그런 회원이 있다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꾼다고 선생님 너무 올리셨어요. 저 다른 데 가볼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또 계세요. 계세요? 네. 아, 본인이 그런 분을 그렇게 이렇게 딱 고리가 딱 맞아서 잘 가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 회원님들이 몇 분.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하고 고리가 잘 맞아가지고 가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그분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고, 막, 엄청 완전히 그냥 로맨 하신 분이신데. 아, 그 회원님이? 네. 그 본인도 로맨한 두 로맨이 만났군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차근차근 천천히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그래서 저도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런 스타일 같은 게 되게 잘 맞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회원님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저한테 그렇죠. 네, 하시고 나이가 많아요, 저거. 한 50 되게 막 그런 얘기들도 막 많이 하고 그렇죠.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그럼 본인은 들어주고. 네, 그러면서 몸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니까, 그래서 소개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네. 아이고, 그 언니, 본인한테 참 너무 고맙다는 느낌 들겠네요. 네. 본인은 그러면 그 언니한테 본인이 해준 거는 차근차근 그 언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내가 PT 강사로서 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를 잘 캐치해서 해주고, 그리고, 마음적인 것도 같이 많이 나누고. 마음적인 걸 어떤 걸 같이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속 얘기를 그렇게 저한테 막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본인은 신기했어요. 네. 신기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저는 남들한테 그런 저희 속 얘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래 알지도 않은 그런 선생님한테 네. 그런 얘기를 되게 정말로 편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를 아니까 그렇죠.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잘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분 마음은 조금 더 읽어주지는 못했군요. 어떤 걸 읽어야 됐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본인한테 주저리 하고 또 운동하러 와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는 자기 주위에 자기 살아가는 것든 자기 마음속에 둔 아픔이든 또는 괴로움이든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 이렇게 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러게. 아, 이분이 진짜 몸이 안 좋고 하는 모든 거는 자기 마음의 아픔이나 자기 삶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또 그러면서 엉어리진 거를 이 밖으로 드러날 때 몸은 저절로 좋아지는구나.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운동도 하면서 이분이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주저리 이야기하는 걸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도 좀 넣어주면 이분은 선생님 이거를 가르쳐 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또 신나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 방법일 수도 있고 널 하면서 네. 본인이 주로 예를 들면 그 회원님한테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시키고 그분이 널 정기적으로 해요. 예를 든다면 그냥 예를 들면 복근 그냥 운동? 복근 운동. 네네. 어떤 식으로 복근 운동을 시켜요?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를 하면서 복근 운동을 해요. 네네. 그분은 그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게 해요? 아니면 힘들게 해요? 힘든데 느낌을 딱 잡으면 엄청 잘 어떤 느낌을 잡나? 이렇게 아픈 느낌. 자, 그랬을 때 그분은 복근 운동을 그러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어를 그냥 진짜 회원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회원님은 본인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참 이쁘고 동생 같은 PT 강사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한 귀로 듣고 지금 한 귀로 흘렸다는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대 초반의 회원이에요. 그리고 PT를 열심히 받으러 와요. 그리고 본인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잔데 50대 초반인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죠? 네.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50대 초반이 됐다면 그분의 삶의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그쵸. 그런 얘기도 좀 하죠. 네. 그랬을 때 본인이 나이 들게 보인다 라는 거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신체에 어디에서 먼저 느낄까요? 본인은 이렇게 이쁘고 젊은 아가씨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상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몸이죠. 네. 몸인데다가 그 몸 어디? 똥배! 근데 되게 날씨는 엄청 마르셨어요. 엄청 말랐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동안 운동하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본인이 50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40대 초반, 심지어는 30대 후반으로 나는 유지해야 돼. 자기 자신이 그냥 늙어간다라는 것 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에 대해 끔찍한데 복근 운동을 시켜. 근데 느낌이 오지 않아요? 무슨 느낌? 그냥 아픈 거는 내가 가는 세월을 찾겠다라는 그 절박함을 본인이 자기가 진짜 하루하루 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복근 운동을 할 때마다 하루하루 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라는 그 느낌으로 한다면 그 운동 1시간 한 게 얼마나 뿌듯하게 느낄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을 나누면서 진짜 누구님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저하고 운동을 하면서 1년 뒤로 3년 뒤로 넘어간 게 확실히 느껴지시네요. 와, 신체 근력은요 지금 30대 후반으로 지금 보이시고 그걸 나타내세요. 이런 멘트를 사용하면 너무 닭살 돋을까요? 아니요. 네. 그런 거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다른 회원님은 워낙 젊어 보이기도 하고 근력이 되게 워낙 근육량도 많고 그러세요. 그래서 회원님 남들보다 덜 노력해도 근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피부나 이런 것도 탄력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지금 그걸 본인은 칭찬이라고 돌려서. 하신 거예요? 네. 본인하고 비교적 오래 한 회원의 특성을 알겠어요. 그 특성은 본인이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신체 PT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 걸 잘 알고 하는데 PT 선생이 잘난 체하고 또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비교적 내가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잘 받아줘서 본인하고 탁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 본인이 뭘 많이 알아가지고 뭘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상당히 긴밀한 회원과 PT 강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본인의 지금 일종의 장점이고 본인의 자산인데, 회원님이 아픈 거는 이 근육에 문제가 있고요. 회원님이 아픈 거는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 회원님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네,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속으로 아이고 내가 PT 강사 바꿔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한다는 거.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때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회원이 갈아타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어떤 에센스 또는 어떤 나만의 능력으로 회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있는가, 또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시간당 더 높은 페이를 받는 더 능력 있는 PT 강사로서 지내고 싶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회원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더 충성심을 발휘하는 그런 마음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 또는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본인 WPI 프로파일 딱 보니까 로맨 트러스트는 일치하는데 아이디얼 셀프는 바닥이야. 맞아요. 항상 네. 빵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나의 능력을 얼마만큼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본인이 have no idea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혜원이랑 나랑은 운동이란 연결고리로 디테일하게 약간 심리? 그런 코칭처럼 대하는 거? 탐정처럼 대하는 거?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 센터에서 네, 높은 페이를 받는 네네네.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팀장이나 지금 본인이 대표님.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알아요? 어떤 지금 본인이 쓴 표현을 운동이라는 거를 매개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심리, 코칭, 탐정처럼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운동이라는 거를 매개로 회원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와 동시에 회원의 마음을 이 탐색하는 네. 탐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대표님도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회원의 마음을 이 탐정과 같이 찾아낸다는 건 무슨 사건이 있길래 회원의 어떤 사건을 탐정처럼 찾아내나요? 라고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예, 그러게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회원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회원이 기분 나빠하거나,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 센터 대표님은 대체 뭘 질문을 하라는 거야?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겠죠? 네. 그런 거. 왜 운동을 왜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니, 몸도 안 좋고 운동은 해야 되니까 왔어요. 그 다음에요. 뭐 그런 것들 물어보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네. 안 나요. 그냥 저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약간 흘렀어.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본인이 시간당 페이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이 능력 있는 PT 강사로
이 활동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나름대로 사연을 보내왔어요. 자, 한번 얼마 전 레슨 비용을 올리고 싶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사연이 시작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요? 돈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도구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볼 수 있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욕망이라는 건 내가 좀 더 이쁜 옷도 입고 또 나도 잘 꾸미고 또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네. 집도 장만하고 또 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더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맞아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제 정체성을 만들고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안다라고 하는데 약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것처럼 네.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일은 그냥 안 하고 싶어. 일은 안 하고 싶어. 맞아. 그 마음이 계속 있고 네.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일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이 기왕 일을 하게 되는 김에 좀 더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 네, 근데 많이 번다는 게 제가 직업적으로 좀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이 돼야 어쨌든 그런 페이적인 걸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본인이 직업적으로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페이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을 확실히 분명히 하고 회원들을 저를 믿게끔 아니 그거는 목사님의 정체성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건가? 그렇죠. PT 강사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다고 운동만 가리키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 가르쳐요? 운동 말고. 가리키지만 그런 관계 형성들이 잘 돼야 그래야지 꾸준하게 계속 잘 그건 마치 등록해주고 한번 잡았으면 꾸준하게 유지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는 거. 인질범과 인질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PT 강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오늘 발견을 했죠, 그죠?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7년 동안 PT 강사를 했는데 PT 강사 정체성을 만들고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제 정체성을 만들고 성장하게 할 것이다.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배고프면 밥 먹어라. 밥 먹으면 배불러진다. 라는 말이긴 한데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라고 하면 또 뭔가 내한테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속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이렇게 뿌옇고 뭐가 뭔지 다 모르겠고. 맞아요. 자,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아니라 머리로도 몰라요, 지금. 내가 PT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네. 그래서 PT 강사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게 본인 마음이지. PT 강사로서 정체성을 제가 잘 확립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거는 본인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주워들은 마음, 지나가는 마음, 본인이 헛개비처럼 잡으려고 했으나 그게 내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마음. 그래서 약간 그냥 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러면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 믿음이 대체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지? 자신감? 자신감? 맞아요. 근데 그게 뭐지? 이렇게. 네. 대체 그게 뭐지? 뭐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10만 원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지. 있던 회원님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회원이 안 왔으면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 아니에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듣기로는 정체성, 자신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나한테 그런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 믿음은 뭐고 날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맞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잘하고 있죠. 그리고 꾸역꾸역 하고 있죠. 네. 옛날에 처음 3년은 거의 나를 학대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학대 안 하잖아요. 좀 받아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더 잘해보겠다고 네, 하고 더 잘해보겠다고. 많이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네. 그것만 바뀐 것만 해도 지금 본인 엄청나게 뿌듯하잖아요. 그죠? 네. 일단 본인을 자해하듯이 이 섭식 장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본인이 피부 트러블 있던 거, 본인이 몸이 안 좋은 거, 뭐 이 위장 장애 있던 거, 변비 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없어지니까 전에처럼 약 먹어야 되는 일도 없어지고 약을 안 먹으니까 더 살 것 같고. 네. 이게 본인한테 일어난 변화였거든. 네.
그래서 센터에 와서 운동하는 회원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름대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나아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만 그 자기의 삶의 문제의 핵심 정체가 뭔지는 모른 채로 맞아. 운동이 마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고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내 고민이, 내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 또 운동을 통해서 막연히 자기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박사님이랑 그때 마지막 상담했을 때 그 회원님만의 각각의 그 이슈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주려고 해봐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름의 그런 활동들을 조금씩 해서 그게 뭔가 그게 회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효용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이 회원님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점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상기해 가면서 더 조금씩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PT 선생으로서 회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심을 두고 이 더 친절하게 잘 대한다라는 인상은 아마 본인의 회원들은 가질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내가 딱 저 선생한테 가겠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잘 아직은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회원이 뭐 소개를 해가지고 야, 그 센터 가면 그 선생을 꼭 찾아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뭐 그거와 관계없이 어디 센터에 어떤 선생을 찾아서 나는 운동을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뭐 그 사람이 소속된 센터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PT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 보통 시간당 15만에서 20만 원 받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그랬을 때 사람들은 지명도가 있다. 또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명성 뭐 그 사람이 유튜브도 하고 팔로우가 많으니까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아예 개인 레슨은 안 한다 수준까지 되죠. 굳이 내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려면 시간당 50만 원, 1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이래도 줄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표님은 명성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쨌든 오래 일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있어서 10년씩 이렇게 오래 하는데 그렇죠. 대표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앞으로 미래에 네. 자기 삶의 목표나 또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가 나름대로 알려준다고 알려준 내용이겠네요. 네. 근데 본인은 나도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고는 맞아요. 관계가 없는데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그것보단 돈 버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제 일을 자기가 하는 일, PT 강사를. 네. PT 강사가 돈 버는 수단이지, 그러면. 돈 쓰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본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T 강사를 자기 직업인 PT 강사를 내 정체성으로 만든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가. 내가 PT 강사가 어떤 정체성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냐? 어떤 직업이나 다 돈 버는 수단이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사회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주장하면 그놈은 사기치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걸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돈만 생각하면은 너무 돈만 벌려고 직업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일을 하는가를 본인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조차 지금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욱더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혼란스럽고 힘들기만 한 이 심리 상태에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 그거 궁금하죠? 네. 자, 그 믿음이 뭘까요? 한번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박사님이랑 상담한 다음에 시간당 페이를 올리라는 그런 솔루션 후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계속 못 받아들이다가 1월부터 회원 일지를 쓰면서 트레이너로서의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그날 운동할 때 나눈 이야기를 단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회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진행하고 변화된 부분과 칭찬을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회원을 실험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나름 프로젝트들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더 획기적으로 회원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페이를 올렸을 때 수용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숨쉬기 어렵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본인이 페이를 올리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이 상담을 했더니 페이 올려도 좋아. 이 PT 선생 같으면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올려도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올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못 받아들이다가 1월부터 회원일지를 쓰면서 트레이너로서 자신감이 붙었다고요? 그럼 이전에는 회원일지를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썼는데 대충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만 좀 적고. 그렇죠. 네. 마치 학교 다닐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숙제하듯이 그냥 회원일지를 썼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레슨 때 어디가 조금 불편하다 하면 그 불편한 걸 참고로 그냥 써놓는 정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썼었던. 그렇죠. 그거는 회원에 대해서 본인이 회원이 원하는 거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잘 표현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죠. 그 다음에 레슨을 하고도 회원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어느 부분이 나아졌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운동과 관련해서, 또는 회원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들어줬을 때 회원하고 어떤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또 이 사람하고 내가 좀 더 관계가 발전된다. 그런 거를 회원일지에 본인이 나름대로 메모를 했고 또 회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더 획기적으로 회원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뭔가 그게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페이를 올렸을 때 수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니저 팀장님 얘기도 그 전에 회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 그 사람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살 빼기보다는 지방 흡입술이든 또는 주사약이든 다른 다이어트 약을 통해 가지고 급격한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캐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사이드로 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지방 흡입술이나 이런 희한한 짓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이 결과가 있으면 그거는 운동보다는 다른 사람한테는 또 번듯하게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편은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메롱 난 약 먹었는데 이러면서 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한 3, 4개월만 지나면 또 터져요. 맞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로맨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보통 내가 WPI를 이야기하죠. 로맨 매뉴얼 성향의 분들이 자기에게 기적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의 문제나 자기의 혼란스러움이 싹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회원들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건 좀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뭐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상담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획기적인 변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더라도 결코 시작은 이 사람한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회원들을 가르쳐야지 될까요?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어떤 PT 강사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돈 많이 버는 PT 강사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돈 많이 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페이 이렇게 올려서. 아니, 페이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릴래요? 뭐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릴래요? 1년에 한 100만 원씩은 올려서. 1년에 100만 원씩. 그러면 올해 내가 300을 받으면 내년에는 400을 받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을 받는, 그래가지고 적어도 매년 100만 원씩 이상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PT 강사가 되고 싶다. 훌륭해요. 좋아요. 네. 내가 40이 되기 전에 월 1000 PT 강사. 훌륭해요. 그런 게 나의 삶의 목표다. 네. PT 강사로서 내가 일하는 목표다. 본인이 지금 회원 몇 명 받아요? 지금 한 20명 정도? 20명. 그럼 최소한 회원 40명은 돼야 되겠네요. 본인이 시간당 단가에다가 몇 명의 몇 시간을 가르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이런 계산 혹시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보고, 언젠가 1000만 원 동아줄이 내려오는 그날을 위해 저는 비나이다 하면서 지내셨군요. 네. 그리고 1000만 원 동아줄이 언제 내려올까 알고 싶어서 오늘 이 라이브 상담 나오신 거네요. 네, 어떻게 해야지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황심소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대가 행동을 있으니까. 어떤 그런 방책들? 그럼 어떤 방책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어떻게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 처음 반응이 뭐예요? 60시간이나요? 어떡해! 세상에. 네, 맞아요. 저는 지금 7만 원 받는데 10만 원으로 올리는 그 방법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언젠가 1000만 원 받지 않을까요? 네. 10만 원 됐다고 계산을 해도 60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이 회원이 30명이고 한 회원당 이 80만 원을 받으면 2,400만 원이 되니까 6대 4로 나누면 본인이 4를 가져가요? 6을 가져가요? 4요. 4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맞거든요, 분명히. 네. 그런데 30명의 회원을 일주일에 2시간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60시간도 맞거든요. 그러면 5일을 6일을 일을 하면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본인이 일할 수는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네. 그럴 때 그러면 회원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가 돼요.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본인이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5시간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리고 5시간 곱하기 10만 원을 본인이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500만 원이고 500만 원에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200만 원을 가져가고 4주 800만 원.
8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했을 때. 네.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시간은 5, 6, 30시간이고.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본인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본인이 30시간을 일을 하고 800만 원을 가져간다 하는 것까지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500만 원? 800만 800만 원. 원. 아, 800만 원. 시간당 본인이 10만 원. 10만 원.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는 거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그냥 일당 또 시간당 일하는 알바, PT 강사의 개념으로 했을 때 내가 내 시간의 가치를 10만 원으로 보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그랬을 때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얼만가 하면 하루에 5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10만 원의 가치를 받으면 결국에 800만 원, 일주일에 200만 원씩이가 800만 원 받는 게 본인이 하는 업에서 맥시멈 본인이 낼 수 있다 이거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현재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가 또 어떤 가치를 내 회원들한테 내가 주는가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기본적으로 5만 원,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올리는 수준은 거의 월급쟁이가 그냥 시간이 가서 내가 월급이 올라서 기대되는 거 이상의 틀이나 방식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다라는 거를 오늘 맞아요. 확인하게 됐네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가치가 내 회원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 가치를 좀 더 보통 가치를 극대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랬을 때 회원이 지금 7만 원 내고 있는데 1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에는 1시간 같이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조금 운동이나 지도를 받았던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30분만 내한테 지도를 받아도 충분히 저 사람이 자기가 지도를 받았고 이 선생님한테 내가 계속 같이 하고 싶다 라는 형태로 내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지 하는 시간의 가치를 또 더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나 발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본인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PT는 1시간씩 하는 게 지금 상담하는 것만큼 되게 빡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 하고 나서 한 30분이나 10분이나 20분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지. 연속으로 쭉 하는 거 진짜 사람이 바뀌면 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고 힘든 거거든. 맞아요. 실제로 회원을 만나가지고 그 회원하고 잘 가세요 하는 시간은 1시간이거든. 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본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떠들어대면서 이 회원을 지도하는 건 그거는 스스로 이 자해하는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뭔가 그 시간을 채워서 회원한테 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엄청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수다나 이런 것들도 거의 수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계속 의식하면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게 바로 본인이 내가 이 PT 강사로 일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마치 PT 강사는 PT 조련사처럼 너 1시간 동안 운동 안 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서 조련사 수준으로 PT 강사의 자기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저부터 되게 빡세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 네. 그런 회원도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 회원은 빡세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 빡세게 하는 거를 30분을 빡세게 시키고 나면 제발요. 네네네.
그게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걸 왜 하는가, 그리고 회원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해준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1시간의 시간을 그 회원에게 맞춰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지. 예를 들면 본인한테 아까 본인을 동생처럼 생각하고 온갖 가정사를 다 이야기하는 그 회원은 그 이야기를 본인하고 운동하면서 했어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했어요? 운동하면서요. 그렇죠. 네. 그럼 그 회원을 빡세게 운동을 돌렸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10분, 20분 한 다음에 설렁설렁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본인이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말은 이미 본인이 오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운동 그 자체 빡센 거는 10분, 15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오늘 난 운동했어. 나는 만족감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진짜 운동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에 있던 그런 엉덩이를 이 이쁘고 친절한 멋진 PT 선생하고 내가 동생 같은 마음으로 털어놓았을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나 아픔을 여기에 털어놓고 가니까 얼마나 보람찬 PT 운동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면 네. 단순히 그냥 들어주고 그러셨군요 그 수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본인이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답을 줘.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본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죠. 지금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하면 되는데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요. 그랬나 보네요. 어쩌면 좋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해요? 잘할 때까지 잘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답답하죠, 그죠? 네. 오늘 상담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그동안 차마 못 물어봤던 거 도움이 돼요? 아니 근데 좀 답답해요. 지금도 뭔가 그냥 안개에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지금은 가진 게 없는데 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본인이 가진 게 뭔지는 또 아세요? 잘 들어주고 네. 그런 거? 본인이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네. 잘 안내해주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페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점을 잘 사용했으면 잘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되죠. 본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상담에 왔냐면 페이를 올릴 수 있는 정답과 같은 맞아요. 딱 그게 있으니까 그걸 빨리 알려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아직 해결 안 된 거는 대표님한테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본인이 해결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표님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주일 사이에 그걸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게 우리가 자기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히 파악을 하고 그게 맞춰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집에 가서 얼른 더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휴, 훌륭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상담에서 봐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